자, 중개보수와 실비 보시죠. 보수와 실비. 자, 중개보수와 실비는 오른쪽으로 좀 오세요. 2번에 다른 필요 없고 2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 있죠. 요건 좀 기억 잘해야 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우리 중개보수는 언제 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을 때 이제 잔금 치를 때 주는 거예요.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 그거부터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자주 나와.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자, 법 32조에 따라 자, 읽어보세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중개는 약정에 따라 돼. 요거부터 먼저 기억해야 돼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라고요? 약정. 야, 계약서 쓸 때 주기로 했다. 그럼 계약 쓸 때 주는 거예요. 약정이 우선하고, 이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쉽게 해서 잔금 치른 날이야. 자, 원칙은 먼저 기억해야 돼. 원칙은 약정입니다. 자,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1번의 제목이죠.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보수 못 받아요. 자, 그냥 일어나가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서는 중개는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죽으세요. 다만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잘못이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민법시간을 배우죠.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가 된 경우는 개공의 잘못이니까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거예요. 개공의 잘못으로 거래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돼버리면 중개보수 못 받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반대로 양거래 2번. 개공이 잘못 없이 자기들끼리 잘못해가 깨졌다. 그건 보수받을 수 있어요. 자, 개공에 책임이 없는 경우는 받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의과실 없이 없이 거래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는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보수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2절. 자, 중개보수 법정한도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법정한도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죠? 자, 법정한도는 이제 그거는 크게 두 개 나눕니다. 이걸 조심하세요. 토건 입광공을 순서를 좀 바꿔서 일단, 자, 건물. 자, 주거용 건물.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나눠요. 주택이냐, 주택 왜냐. 중개보수는 요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의 경우는 우리 이제 서민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조례로 정해요. 시도조례.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도조례. 이거는 이제 국토부령이고, 국토부령. 그래, 이제 깎아준다는 거예요. 시도조례. 자, 밑에 이제 제32조 보세요. 제 법조문 32조. 제4항. 주택. 당연히 부속 토지 포함되겠죠. 주택의 중개에 관한 보수와, 주택의 중개 보수와 그 2항의 실비 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 조심해야 돼요. 실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 여기는 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하고 실비도 시도조례면 실비도 시도조례. 그리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부터 먼저 외워야 됩니다. 자,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실비도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실비도 국토부령이 아니고 시도조례입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별표가 나오죠.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일. 여기 옆에 적어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현재 전국적 시도조례 똑같아요. 시도조례.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실제 시험장은 주어져요. 상식적으로 설정 한번 보죠. 자, 주택 중개보수는 주택. 자, 거래 내용 1. 매매하고 교환은 자, 5천만 원 미만은 1천분의 6입니다. 한도가 있죠. 25만 원. 예, 5천 이상 2억 미만은 1천분의 5인데 한도가 8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초과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12억 이상 15억 미만은 1천분의 6, 15억 이상은 1천분의 7이죠. 자, 그리고 이 임대차 등 임대차는 0.1% 적어요. 5천만 원 미만이 1천분의 5, 최대 한도가 20만 원이고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맨 위에 이제 양가로 사면 시도조례는 주택이라고 그래서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자, 밑에 봤으니까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조례. 요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지금. 밑에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도조례는 중개사무소, 무조건 보수는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시도조례입니다. 자, 줄 거 보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자,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받아야 돼요. 예컨대 내가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중개를 한다. 그럼 제주도 시도조례가 아니고 우리 안동이라면 경북도 조례에 따릅니다.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갑니다. 중개보수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자, 보면 2번에 조례 잘못 해석한 경우 이것도 초과보수가 돼요. 초과보수. 읽어보죠. 초과보수. 개업공유중개사가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자, 줄거 보세요.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을 몰랐으니까 처벌돼요. 법에 허용되는 금액을 자, 줄거세요.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으면 처벌됩니다. 몇 번이었죠? 네? 초과. 매할 초판에 1항 1번이죠? 1항 1번입니다. 자, 거기 가면 3번 배운 거예요. 한도 초과 약정은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고 법정 한도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입니다. 살짝 적어요. 일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 우리 민법 시간에도 나왔죠. 일부 무효, 일부 무효. 그런 점을 조심을 해요. 일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동그라미 오른쪽 와서요. 판례 보기 밑에 동그라미 4번. 주택의 부속 토지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적용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도 보통 이제 주택과 같이 거래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 자, 이제 주택하고 실비 끝났어요. 다음에 주택 빼고 주택 외 중개보수, 주택 외. 2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령 1. 법률 줄거세요. 주택 외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 그러니까 주택 빼고니까 지금 우리가 토, 건, 입, 광, 공에서 이 건물 중에서 주택이 빠지니까 건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이런 것은 요겁니다. 그래서 0.9%입니다. 자, 조심해야 돼. 주택이 아닌 자, 토지, 상가, 공장, 창고, 임목, 토건, 입광공 중에서 주택 빠지고 나머지는 전부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 국토부령을 정하는데 여기서 희한한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 표시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니까 0.55. 자, 기억. 주거용 오피스텔 0.5입니다. 0.5. 자, 주거용 오피스텔 조심하고 주거용 0.51. 자, 보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오피스텔. 자, 외워야 돼.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제질 화장실, 목욕시설, 가로 열고 전용 수제질 화장실에 목욕시설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단 85제곱미터 이하다. 이것만 외우세요. 일명 우리 국민주택이라 그러죠. 자, 우선 다음 페이지가 0.5, 0.4야.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5 나왔죠, 그죠? 5. 오피스텔 그러니까 0.5 생각하면 돼요. 0.5%. 1.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2번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1,000분의 4.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외의 경우 옆에 저거 0.9%입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빼면 전부 0.9입니다. 자, 밑에 보죠.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의 경우 해당하는 것들 예컨대 상가, 공장,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 임목 등등등 이런 것들은 그 바로 밑에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쌍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입니다.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0.9% 범위내입니다. 0.9 그런 점을 조심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면 전부 0.9입니다. 요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똑같아요. 0.9, 0.9. 뭘 많이 해야 돈이 돼요? 상가를 많이 해야 0.9야. 상가. 자, 3번 내려옵니다. 복합 건축물. 우리 이제 일명 겸용주택이라 그러죠. 자, 1층에는 상가고, 뭐 2층에 건물, 이런 게 있는 거죠. 복합. 자, 복합 건축물이다. 자, 두 번째 줄 거세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법 정한도를 적용합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의 그러니까 시도조례죠. 그런데 반대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 중개작물 한도를 즉 0.9%가 되는 거죠. 자, 겸용 복합 건축물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으로 주택이 너무 넓으면 시도 조례해야 합니다. 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때는 0.9죠. 0.9.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중개보수 계산 한번 보죠. 자, 계산 공식은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입니다.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 이건 쉽죠? 거래금액이 만약에 10억이다. 토지다. 그럼 곱하기 0.9% 하면 됩니다. 요게 0.9%. 만약에 이제 그 주택의 경우는 상한이 있단 말이야. 주택의 경우는 상한이 있어요. 이거는 상한을 넣으면 안 되죠. 주택의 경우. 자, 주택의 경우 상한을 넣으면 안 돼요. 자, 하나씩 가보죠. 1번에 매매는 매매대금 곱하기 요율이죠. 매매대금. 다음 2번 분양권 조심하세요. 분양권. 자, 분양권은 차주라.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을 때 분양권. 그때 거래가액은 자, 줄거세요.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는 총대금입니다. 총대금. 그 예컨대 가로 안에 보통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입니다. 이미 납부한 중도금. 그 다음에 피 합하죠.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강으로 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만약에 30억의 분양, 30억 곱하기가 아닙니다. 곱하기가 아니고, 자, 계약금 더하기 이미 납부한 중도금 더하기 피를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 거기다가 곱하면 됩니다. 상가라면 0.9가 됩니다. 자, 양가로 삼으면 교환 중에 표시다. 교환. 자,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하죠. 교환. 자, 내 건데 값이 이쪽 땅은 10억짜리고 이쪽 땅은 뭐 8억짜리다. 큰 놈 10억 곱하기 0.9입니다. 큰 놈 양쪽 다 하는 게 아니고, 자, 교환 계약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개 대상 물 중 줄거세요. 거래금의 큰 놈은 큰 거래금의 큰 중개 대상 물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큰 대목입니다. 자, 바로 밑에 나오죠. 즉 10억원 아파트와 8억원 빌라를 교환한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거래금으로 봐야 돼요? 10억이죠? 10억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부에서 산정합니다. 자, 4번에 전세는 전세보증금이죠.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거래가야 됩니다. 전세보증금.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에요. 5번. 자, 임대차. 이놈을 찾아놓은 임대차. 자, 임대차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잖아요. 그죠? 월세를 갖다가 환산한다는 기억해야 돼.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자, 읽어보죠. 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 합산 금액을 거래금액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보증금이 만약에 1000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다.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합니다. 이렇게. 우리 뭐하고 비슷해요? 주임법에서 소액보증금 할 때, 자, 상가에 되죠. 그죠? 그런 거죠. 100만 곱하기 100, 100을 곱한다. 그러면 1억 1000만이죠. 자, 다만, 자, 조심해야. 다만.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0만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월세가 만약에 10만원이다. 10만원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럼 얼마죠? 여기 합하니까? 1000만원. 합하니까 2000만원이죠. 2000만원, 5000만원 미만이니까, 요거는 100을 곱하니까 70을 곱해. 이걸 많이 내요.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자, 다만 줄거세요. 합산한 금액이, 자, 보증금하고 월세 합산 5천만원 미만 동그라미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밑에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월세하고 합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얼마 곱한다고? 70을 곱합니다. 서민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중개부서 낮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자, 양가로 6번에, 자, 또 이것도 찾아놔. 매매계약과 동그라미, 동시에 임대차 계약한 경우입니다. 자, 원칙부터 먼저 가죠. 갑이 을에게 이 집을 팔았어요. 매매. 그리고 을이 사가지고 같은 날 동시에 같은 날 병에게 임대를 놨어요. 이렇게 하면 요 매매는 매매대로 받고 임대차로 받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자, 이 사람이 매매하고 여기다 갑한테 임대를 놔요. 갑한테. 그러니까 매매하고 임대의 당사자가 같아야 돼. 당사자 같으면 요 매매만 받습니다. 사람이 같으면. 그 점을 제가 동일 나와요. 동일 동그라미죠.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여기 포인트야. 갑과 을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2개 이상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진 경우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동일 당사자 본태야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거래가 동일 기회로 2개 이상일 때는 매매만 돈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예를 들어 A로부터 B가 주택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그러면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B가 조심해야 돼. 매수인 B가 오히려 거꾸로 A에게 동일 부동산을 2억 원에 전세 놓은 경우는 A가 B에게 팔고 B가 A에게 전세 놨죠. 그러면 당사자가 같으니까 매매만 보수받아야 돼. 일단은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의 2건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지만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또 매매계약 당사자와 전세 당사자가 동일하니까 또 동일기에 매매와 전세가 체결됐으므로 매매 한 건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습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실비는 땡땡 적으세요. 실비는 무조건 시도조례에 의합니다. 자, 실비는 뭐 건물이든 주택이든 주택이 아니든 무조건 시도조례입니다. 실비는 시도조례에 의한다. 시도조례에 한다. 자, 그럼 실비는 2개 나눕니다. 자, 중개보수는 갑한테도 받고 을한테도 받습니다. 양쪽 다 받아요. 양쪽 다 중개. 그러나 실비는 달라요. 자, 실비는 갑에게만 받는 실비가 있고 을에게만 받는 실비가 있습니다. 한쪽에만 받습니다. 실비는. 자, 1번 줄 거세요. 25조에 따라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자, 등기부 뭐 열람 비용이라든지 현장 출장비 등 요거는 땡땡 적으세요. 요거는 자, 매도 의뢰인에게 받는다. 쉽게 얘기해서 매도 의뢰인 정확하게는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 의뢰인. 그 다음 양거래 2번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계약금 등 반환 이행, 이거는 자, 예치 비용, 보험료 등이죠. 요거는 거꾸로 매수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매수 의뢰인. 계약금 등 반환 채무는 매수 의뢰인입니다. 자, 그렇게 달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시기에서 등기부 등본 떼보는 것은 매도 의뢰인에게 받는 거고, 자, 예치금, 계약금 등은 매수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자, 오른쪽 4번에 법정 한도는 조금 전에 했죠. 시도조례라고 그랬어. 시도조례. 무조건 실비는 시도조례입니다. 국토부령이 아니고 시도조례. 자, 4번에 실비 부담자. 이걸 외우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불러줬어요. 자, 1번에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 요거는 자, 바로 밑에 줄, 두 번째 줄,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실비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요거는 두 번째 줄,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구별 잘 해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쌍방에게 받지만 실비는 어느 한쪽에만 받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를 이제 보면 조금 편할 거예요. 공부하기가. 자, 한번 보죠. 책을 위해서 보수를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어. 자, 208페이지에 기출 문제 한번 보죠. 01번 의리 개업 공유중개사 갑에게 개공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법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갑의 고의와 과실 없이, 자, 개공 잘못이 없죠. 잘못 없이, 자, 의뢰인 을의 사정으로 거래계약 해제됐네요. 그럼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개공갑은 중개보수 받을 수가
있다 정확하고. 자, 2번 주택의 중개 주택 동그라미 치세요. 무조건 보수가 나오면 주택이냐 주택이냐를 구별해야 돼.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줄거세요.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하고 잘라주고 주택 외 중개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자, 2번 갑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 조리를 잘못 해석했네요.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받았네요. 이거 금지행위죠. 초과보수 받았죠. 중개사법 33조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해당한다. 해당해서 1항 1반 처벌받습니다. 3번이 답 나왔고 4.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갑과 을의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했죠. 전부 무효야 일부 무효야? 일부 무효. 초과분모 무효야.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정확하고. 자, 5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우선하다. 약정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지급이죠.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완료한 날입니다. 자, 여기 02번, 여기 이제 33회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A씨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사 갑은 A씨의 중개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A씨를 따라다녀야죠. 그럼 갑은 B씨에 소재하는 을수 오피스텔 자 가로라는 게 제가 했죠.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상이고 이고 80이네.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죠. 이하면 오피스텔 맞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이나 전용 수대지 화장실 및 목욕을 갖추었다. 그러면 0.5, 0.4죠. 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한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 0.5네요. 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이 법상 갑이 받아줄 보수와 실비. 자, 중개보수는 매매니까 0.5죠. 오피스텔. 근데 실비는 뭐예요? 실비도 중개보수 초래죠. 초래.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업 개공갑이 을로부터 받은 실비는 초래죠. 초래. A시 사무소 소재지 속한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확하죠. 실비는 무조건 시도조례입니다. 다음 2번 갑이 병으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0.5죠. 0.55 0.5 거래금액은 1,000분의 5다. 정확하고요. 4번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자, 디귿 주택의 중개에 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 잘못됐죠. 주택외죠. 주택외 오피스텔이니까 주택외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외 중개보수에 적용을 합니다. 답이 4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다음 쪽으로 갑니다. 03으로 가죠. 이 법상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개보수 갑니다. 기억 이 법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중개보수 제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 알선에 관해서도 자, 부동산이죠. 공매대상이든 경매대상이든 부동산 취득 알선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됩니다. 자, 다음 니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자, 전부 무효야 일부 무효야? 일부 무효죠. 한도 초과하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정확합니다. 디귿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개공은 상인입니다. 상인.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하는 보수를 지급하고로 당연히 약정우선하죠.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이 법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약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니은 디귿 찾아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공사 중개보수 옳은 것.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 과실 잘못이네요. 과실로 거래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되면 개공이 잘못했죠. 중개보수 못 받습니다. 개공사는 중개모에 관해 중개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아니죠. 못 받는다. 개공의 과실이야. 2번 개공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즉 매도의뢰인이죠.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관한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등기부등본 떼본 거 받을 수 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취득의뢰인이야. 취득의뢰인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받을 수 있다죠. 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 우선 약정. 개공사와 중개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완료된 날. 답이네. 4번. 5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대한 보수는 주택외니까 시도조례가 아니라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 조심해야 돼요. 국토부령. 자, 05번. 이거 너무 오래된 거니까 하려고 말고 오른쪽에 거 먼저 하면 오른쪽 6번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권 A가 A씨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습니다. 자, 매매와 임대차 두 개 동시에 했어요. 당사자 같은지 확인해야 돼. 이 법상 개업공인자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액은 자 밑에 박스에 1. 계약 당사자가 갑이 매도인 그리고 임차인과 을이 매수인 임대인 당사자 같죠? 같은 사람이 매매하고 임대차 같이 한 거죠? 그럼 매매만 받아야 되겠네요. 1. 매매계약은 방가로 1번에 매매대금은 2억 5천만 원 그리고 이 매매계약에 합의한 중개보수는 160만 원이네요. 자, 이거 중 낮은 거 받으면 돼요. 자, 3번에 임대차 계약은 볼 필요도 없죠. 당사자 같은 임대차는 안 받으니까 밑에 이제 박스 A시 중개보수 초래 기준 한번 보죠. 1번 거래금액 2억 원 이상 9억 미만 매매 교환은 땡땡 상한율 0.4%네요. 그러면 2억 5천이니까 0.4%니 그죠? 얼마죠? 2억 5천에 0.4 얼마예요? 248 45 20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죠. 1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1번 찾아라는 거죠. 오케이. 2억 5천 곱하기 0.4 1번에 100만원 이걸 찾아라는 거예요. 임대차는 안 받습니다. 매매만 받아야 돼. 자, 왼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풀리는 거 한번 보죠. 5번 문제 1분 드릴게요.
안 돼? 에? 오피스텔 나왔잖아. 85제곱미터 이하 그걸 찾아야 돼요. 자, 보죠. 일단 매매는 오피스텔 0.5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0.4잖아요. 0.4. 자, 가보죠. 갑은 개업공개정의사 병액의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85 이하니까 오피스텔 보증금 2천, 월 차입 2천, 25만에 임대차 계약했다. 이 병이 갑으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는 얼마냐? 뭐 가라니 뭐 당연히 나오죠. 상하수를 갖추었다. 뭐. 자, 보죠. 보증금 2천, 월 차입 25만. 여기 포인트입니다. 2천 더하기 25만원 곱하기 100을 해야죠. 그럼 합하니까 얼마죠? 2,500이니까 25만원, 2,500, 4,500이네. 4,500만원이니까 5천 미만이죠? 5천 미만이니까 100을 하면 안 되죠, 또? 100을 하면 안 되고 70을 해야죠. 70만. 25 곱하기 70 하면 얼마니까? 274, 5735, 1750인가요? 그러면 2000이니까 3750, 3750 곱하기 0.4. 이렇게 되네. 뭐 두드려 보세요. 4, 뭐 4, 5, 20, 3, 4, 12, 뭐 대충 그렇게 되겠네요. 곱하면 되잖아요. 3, 7, 5, 0, 4, 4028, 0, 4, 3, 12, 15 이렇게 되네. 1500 찾으라는 거죠. 1500 되겠어요? 40을 아니 70을 곱한다는 걸 찾아야 돼. 70 되겠죠? 에? 왜 계산이 안 돼? 이렇게 아까 했잖아요. 100 이렇게 하니까 4,500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5,000 미만이니까 이제 100을 하면 안 되지. 얼마를 해야 돼? 70을 해야지. 여기 포인트입니다. 70. 예, 항상 요에 임대차가 나오면 요걸 정말 많이 쳐요. 5천만 원 미만을 많이 낸단 말이야. 그래서 70을 곱해줘야 돼요. 70을 곱하니까 3,750이었잖아. 결론은 3,750 곱하기 0.4 하니까 15만 원 찾아. 그러니까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를 머리 항상 기억해야 돼. 자,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같이 나오면 당사자 같으면 매매만 받는다. 그리고 임대차가 나오면 항상 월세가 나오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5천만 원 미만이면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70을 곱한다는 거. 70. 그걸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 그 정도가 이제 보수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좀 편한 협회로 옵니다. 협회는 이제 조금 편한데, 자,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협회는 일단 그 양가리 이번에 협회의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협회는 영리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제사업이야. 공제사업. 공제.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줄, 자,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이야. 사단. 요걸 재단법인 이렇게 잘 내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야. 사단법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립 절차는 수도 1. 먼저 법인 만들 때는 일본에 정관을 작성해야 돼. 정관을 작성. 거기 자, 법 41조에 따라 중개자 협회 설립하는 때는 줄거세요. 회원 300인 이상 숫자를 내워야 돼.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작성하고 서명날이란 정관을 만듭니다. 정관에는 300명 이상이 서명날인해야 돼요. 발기인 300명 이상, 발기인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이 창립총회는 항상 법인 만들 때는 제일 처음 여는 총회가 창립총회야. 창립총회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이라는 정관에 대해서 줄거세요. 회원 600인 이상입니다. 회원 600인. 2배죠. 이제 300에 600은 늘었죠.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를 돼. 과반수 동의. 단, 자, 서울특별시에는 100인 이상이 참석해. 서울특별시. 그리고 전국광역시 도에서 각각 20인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요걸 찾아내요. 600인 이상이 참여한 여기에 서울특별시에는 몇 명 이상? 100인 이상. 그리고 시도 나머지 시도에서 20인 이상 각각 시도에서 20인 이상 회원이 참여. 요걸 많이 내요. 자, 그리고 이제 창립총회 마치거나 오른쪽 3. 자, 국장의 설립 인가죠. 인가. 자, 줄 거 보죠.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는 과반수 의결 국토부장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주의야. 그리고 마지막 4번에 이제 자, 인가받아 설립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자, 협회가 설립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한 때 성립. 항상 법인은 설립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자, 그 그림 나오죠. 이게 머리에 그려 있어야 돼요. 자, 몇 명 이상이 정관 작성한다 발기인 300명 이상 정관 작성하고, 그다음 창립총회는 2배 600인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 동의가 돼. 600명. 그 중에 이제 서울특별시에는 100명 이상, 그리고 시도 광역시 시도에서는 200인 이상이 참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 얻었어요. 그리고 국장의 설립 인가 받아서 저 주된 사무소 대지에 설립 등기한 때 협회가 성립합니다. 자, 3번의 협회 조직은 이미 가입입니다.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협회 가입 탈퇴는 개공의 자유입니다. 내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양걸 2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협회 조직 이건 자주 나온다. 자, 협회가 있으면 밑에 이제 시도하고 시군구 지부지회입니다. 지부지회. 자, 협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줄거세요.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경상북도에 지부, 그리고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지회를 장난을 많이 칩니다. 시도에는 지부고 부가 높아요. 지부, 지회, 시군구는 지회. 얘는 지부장, 지회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있다, 둘 수 있다. 반드시 두어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시도에는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면 이제 개공하고 나면 지부지회 선거할 때 이제 간단 말이야. 지부장, 지회장. 자, 3번에 이제 설치 신고죠. 자, 협회가 지부를 설치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시도 신고. 다음에 지회를 놓을 때는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죠. 지부는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지회 설치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기억 잘해야 돼. 지부, 지회, 부입니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군구청, 즉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협회, 각 시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협회 업무가입니다. 협회 업무는 1번의 고유 업무에서는 5번 중에 5번, 박스 안에 5번. 부동산의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 한방입니다. 일명 한방에서 정보 제공 업무하고 있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6번 이제 뭐죠? 공제입니다. 공제. 6번에서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 공제. 우리 현재 지금 공제비가 한 20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20만 원에 지금 10만 명이 넘단 말이에요. 10만 해도 얼마입니까? 20만 원. 20만 명 곱하기 10만 원 한번 해보세요. 200억입니까? 때려보세요. 10만. 네.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200억이에요? 20억 200억이에요. 200억이죠? 엄청나죠, 그죠?
1년에 200억 들어옵니다. 1년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협회가 10년 거만 해도 얼마예요? 2천억이야. 조금 이렇게 공제로 손해배상 해줬다 하더라도 한 2천억 남았어요. 엄청나게 싸우네. 그래서 이제 선거할 되면 난리가 없었으면 난리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공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밑에 공사, 공제 사업 중요 표시하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또 나와요. 공제는. 공제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업무 보정할 때, 자,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공제 가입하거나, 그다음 보험 가입하거나, 공탁 가져보자. 이 공탁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공탁. 2억 현금을 어떻게 공탁해요? 불가능하고. 자, 보험 가입한 사람은 보험에다 하면서 제가 한 사람은 있겠죠? 한 0.1% 되려는가요? 전부 이겁니다. 공제. 자, 공제 가입하면 한 달에 물건 한 10개씩 정도 공짜로 줘요. 정부 제공해줍니다. 그게 이제 5번 부동산 정부 제공 의무예요. 자, 공제사업가입니다. 1번 협회는 공제자 제30조에 따른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도 하죠. 왜? 돈이 되니까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공제사업 범위까지는 시험 필요 없고, 다음 양가로 삼은 공제규정 중에 표시하세요. 공제에서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됩니다. 제정. 자, 1 줄거세요. 국장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국장의 승인. 자,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해가지고 국장의 승인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제규정을 변경한 때도 승인 받아야 돼. 이런 거 안 받아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협회가 하라는 거 안 했다.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제에서 그 박스 안에 3번은 기억합니다. 3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 10% 이상이 돼야 돼. 책임준비금 땡땡.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자, 줄거세요.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반드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돼. 10% 이상. 10% 이상 적립해놔야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로 돈을 주죠. 10% 이상 반드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자, 2번에서 감독에서 양걸 1번 별도 회계 관리해야 돼요. 별도. 항상 공제는 중요하니까 협회는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동그라미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공제는 중요하니까 다른 회계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돼요. 자, 양걸 2번. 그래서 이제 책임준비금을 다른 데로 쓰려면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국장의 승인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또 얼마나 그랬죠?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협회는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잘못했다. 500 과태료야. 협회는 500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 다음 3번에 운용실적을 공시 3개월 자주 나와. 공시 갑니다. 1번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이나 협회부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돼. 우리 공제계약자가 바로 개공이란 말이에요. 개공. 공시 3개월 이내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협회는 법 42조에 따라 다음 각고 사항을 자 줄거세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겁니다.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라는 거야.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야 돼요. 자, 1번 보죠. 결산서의 요약 재무제 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이 공제로 수입액
공제금 지급한 액수,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영과 관련된 참고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3월 말까지 게시를 해야 됩니다. 자, 4번에 운영위원회도 중요 표시하세요. 운영위원회. 자, 공제, 땡땡 적어도 운영위원회는 땡땡, 공제사업 감독기관이라고 적어.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 감독기관입니다. 공제사업 감독기관. 그래서 반드시 둔다야, 둔다.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둔다. 감독기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둔다. 필수적으로 둔다. 자, 갑니다. 1. 업무 반드시 둔다. 42조의 1항에 따른, 자, 공제 동그라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제사업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둔다. 반드시 둔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운영위원회 구성. 아이고 19명입니다. 19명이네. 19명. 아이고 19명 이내입니다. 자, 운영위원회 이유는 협회 임원도 들어갈 수,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등등으로 구성하는데 줄 서세요.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아이고 운영위원회. 아이고. 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19명 이내. 오른쪽 동그라미 3. 운영위원회 운영에서 기억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 있어요.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을 2대 줄 거세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합니다. 선출합니다. 호선한다. 그러니까 선거할 때 박 터진다. 예? 200억 가지고 싸우니까 위원장 호선입니다. 호선. 그 다음 니은 제2항 사무에 사회에 따른, 자, 줄거세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하되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어. 딱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보궐위원 임기는 당연히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다음 디귿.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해서 호선. 위원장은 의장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미엄 조심하. 미엄. 운영위원회 회의는 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자, 양가로 3번. 공제 사업에 대한 조사나 검사, 돈이죠. 돈이니까 금감원장이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금융위원회법에 따른, 자, 줄거보죠.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돈이니까 공제사업에 관해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합니다.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조사 검사를 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6번 개선 명령도 중요 표시하세요. 자, 고치라고 명령할 수 있어 국장이. 자,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에 불량하여 중개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리가 인정하면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단 두 번만 읽어보면 돼요. 상식입니다. 1. 업무 집행 방법 변경 명령. 2. 자산 예탁 기간의 변경 명령. 4. 자산의 장부 기간 변경하라고 명령하고.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명령. 자,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명령. 자, 6번 조심. 6번 그 밖에 이 법 및 자,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요.
자, 공제사업 건전성을 해야 우리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줄거세요. 개선 명령입니다. 이거 통 묶으면 개선 명령이야. 개선 명령. 고치라고 명령한다는 거죠. 자, 7번에 임원에 대한 제재 등 명령. 다음 8번에 재무건전성 유지. 재무건전성 유지.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하세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게 되는데, 재무건전성에서는 오른쪽 박스 1번입니다. 100%. 취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한다. 한번 기억해야 돼. 취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자, 그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 4전의 지도 감독. 자, 1제목에 자, 협회 심표, 지부 심표, 지회. 자, 전부 국장이 감독권자입니다. 협회도, 시도의 지부도, 시군구의 지회도 국장이 감독권자입니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자, 갑니다. 국토부 장관은 일단 협회와 지부와 지회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국장이 감독권자야. 그 업무에 관해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고, 또 소속 공무원 하여금 그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 안 들으면 무조건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자, 2번 협회 보고 업무. 자, 중요 표시합시다. 꼭 장난 많이 쳤죠.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페이지 이제 비교하라고 좀 박스 해놨어요. 자, 보도록 하죠. 협회 관련 사항. 매니저 인가는 협회 설립은 국장의 인가죠. 인가. 그 다음 승인 사항이 자, 2개. 공제 규정, 재정, 변경, 승인. 책임 중비금을 다른데 전용 사용할 때 승인, 국장의 승인. 자, 보고 중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죠. 보고. 그리고 신고사항은 자, 조심해야 돼. 지부 설치와 지회 설치. 지부는 누구한테 신고하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누구한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구별 잘해야 됩니다. 지부는 시도에 있으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거고, 지회는 시군구에 있으니까 등록관청에게 신고합니다. 자, 그 밑에 이원회 비교가 더 중요해요. 자, 우리 중개사법에 이원회가 2개가 있어요. 2개. 첫 시간에 배운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정책심의위원회죠. 정책심의위원. 이거는 국토부에 주죠. 국토부에 둘 수 있다야. 둘 수 있다. 정책심의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운영위원회는 협회입니다. 협회에 반드시 둔다 필수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원은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이원장 포함 세븐일븐이 그랬죠. 세븐일븐 7명 이상 11명 세븐일레븐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세븐일레븐이고, 자, 운영위원회는 아이고라 그랬죠. 아이고이네. 다음 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4가지 심의사항이 있고, 다음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대한 심의 감독입니다. 공제사업 감독. 공제사업 감독하려고 운영위를 둔다. 자, 임기 조심하고. 정책심의위원회는 2년이야. 옆에 적어요. 2년이고, 2년 연임 X입니다. 연임 규정 없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연임 X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운영위원회는 2년에 단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단 1회 한해서 연임 가능합니다. 자, 밑에 이제 의결은 똑같아요. 최저가반도 출석해서 개의하고 출석하면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보죠. 1번.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공인중개사 시행령 협회에서 가로 안에 넣어라. 반드시 외우는 거예요. 300, 600, 120 그걸로 낸 거예요. 첫째,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데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발기인 앞에 적어 300인 이상, 몇 명 이상? 300인 이상 발기인이 300인 이상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회원, 자 창립 총회는 몇 명 이상 출석해야 돼? 600명이죠.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동이어도 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창립 총회는 서울특별시에는 몇 명 이상 참가해야 돼? 서울특별시 서울은 100명 이상, 그리고 광역시 또 특별자치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답이 4번이네요. 자, 조심해야 돼. 자, 300, 600, 120 잘 정리해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여기 작년에 건에 34회 협회와 공제사업 옳은 것. 자, 1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시도이다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한다. 2. 협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영 실정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한 개가 빠졌네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가 빠졌어. 일간신문이나 또는 협회보에 고시하거나, 협회보가 빠졌어요. 공시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협회보에 공시하거나. 협회보, 협회 세 군데잖아. 협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빠졌단 말이야.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뭐가 빠졌다고? 협회보가 빠져. 협회보. 공익적인 협회보. 협회에서 발행한 신문. 3번 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는 창립총회 특별자치도에는 10인이 아니라 20인 이상이죠. 20인 이상 회원이 참여해요. 서울만 100인 이상, 나머지 시도에는 20인 이상 참여합니다. 4번 공제 규정에서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수입액의 10%라고 그랬죠.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100분의 10. 답은 5번이네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정확해요. 답 5. 03번. 협회 공제사업 거기 매년 나온다 그랬어요.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별도 회계. 자, 1번 정확하고요. 2번 공제 규정에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또 나오네요. 공제로 수입액이 몇 분의 몇? 100분의 10이죠. 10%.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장르 쳤잖아. 답이 2. 국장은 협회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자산 애탁 기간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 애탁 기간 은행에서 우체국으로 이렇게. 4번 국장은 협회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 적립금 보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이나 협회보 등을 통해 공제계약자에 게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4번 보자.
작년 문제네요. 30회. 협회 옳은 것. 1번 협회는 영리사업. 글자 전에 B자가 빠졌네요.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사업으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공제 사업을 씁니다. 공제는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2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한다. 거짓말이죠. 누구한테 보고해요?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국장에게. 등기는 안 해. 국장에게 보고한다. 협회 감독은 전부 국장이 한단 말이야. 국장에게 보고한다. 등기 X. 3번 협회는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누구한테 신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답 나왔네요. 3번. 4번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부과와 집행 업무할 수 있는 관리. 거짓말입니다. 협회는 우리 개공 도와주면 되지 거기서 업무 정지 때리면 안 되죠. 5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한방 하잖아. 한방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자, 이렇게 해서 협회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보치과 들어가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